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에 따른 방역 대응 조치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정부에서는 지난 23일 0시부터 수도권으로 한정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적으로 확대 격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국적인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른 조치로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방역 대응 강화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도서관, 박물관을 비롯한 실내 공공문화체육시설은 부득이하게 운영을 중단하고 관공서 공공기관의 근무 인력은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을 통해 인원 밀집을 제한합니다. 특히 보건소는 일반 진료 및 건강증진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선별진료 등 방역 대응에 보건 인력을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감염병 전파 우려가 높은 12종의 고위험 시설들은 운영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이미 이들 업종은 코로나 사태로 큰 타격을 입어오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더 큰 피해 예방을 위한 국가적인 결정인 만큼 업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목욕탕, 영화관, 오락실 등 12종의 중위험 시설들은 집합이 제한되고 출입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 준수가 의무화됩니다. 중위험 시설인 종교시설 가운데 교회는 경남도의 행정명령에 따라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게 되었으며 기타 종교시설은 집합이 제한되며 수련회, 단체 식사 등의 대면 모임은 금지됩니다. 어제 관내 교회 전체 예배 형태를 파악해보니 관내 교회 514개소 중 76%, 390개소가 이미 온라인 영상 예배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100% 비대면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교회 관계자, 종교인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환에 따른 기타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 동안의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24일 11시 현재 우리시 총 확진자는 47명으로 완치 37명, 치료 중 10명입니다. 지난 금요일 브리핑 이후 주말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총 5명이며 역학조사 및 동선 방역은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46번 확진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부산시 소재 직장에 다니는 46번 확진자는 지난 20일 미열을 느껴 마산보건소 진료소를 방문했고 21일 12시에 양성 판정을 받아 마산의료원에 입원 치료 중입니다. 최초 증상 발현 전 관내 이동 동선은 없으며 발현 전에 관내 이동 동선은 없으며 가족을 포함한 접촉자 23명 중 21명이 음성이고 2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7번 확진자입니다. 47번 확진자는 20일 두통으로 마산의료원에 검사를 받고 22일 02시 30분 양성 판정을 받아 마산의료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증상 발현 이틀 전 마산 하포구와 의창구의 식당 등을 방문했으며 발현 하루 전 관내 동선은 없습니다. 자세한 동선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8번, 49번 확진자입니다. 48번, 49번 확진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가족으로서 두 사람의 관내 동선은 동일합니다. 두 사람은 지난 15일 우리시에 있는 친척집을 방문하였고 마산 하포구 소재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16일부터 20일까지는 거제, 남해, 사천, 통영을 방문하여 관내 동선은 없습니다. 21일 방문 친척인 43번 확진자의 양성 판정 소식을 듣고 같은 날 15시 통영보건소에 검사를 받았으며 22일 04시 30분 양성 판정에 따라 마산의료원에 입원 치료 중입니다. 우리시는 43번 확진자가 49번에게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0번 확진자입니다. 50번 확진자는 17일 자택에서 43번 확진자를 만났으며 18일, 19일 마산 하포구 관내 마트, 식당, 커피숍 등을 방문했습니다. 20일 하포구의 전수검사 대상자로서
20시에 마산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21일 08시 17분 양성 판정으로 마산의료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상세 동선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광복절 광화문 집회 관련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관내 광화문 집회 참가자는 367명입니다. 이 가운데 자진신고로 파악된 참가자는 311명이며 검사 결과 음성이 272명, 양성이 1번, 검사 중 19명, 타 지역 검사 중 19명입니다. 참고로 광화문 집회 참가로 양성 판정을 받은 시민이 1명 더 있으나 이분은 경상시 방문 중 확진됨에 따라 경북의 확진자로 분류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창원시 우리 창원 시민입니다. 우리 창원 시민이면서 광복절날 서울 집회에 참석했고요. 이제 최근에 그 경산에 있는 아들인가요? 거기 가 있다가 이제 확진이 돼서 분류는 경산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창원에서 그 광복절 집회에 갔다가 확진된 환자는 2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관리가 1명은 경산시로 되었다고 말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광화문 인근 기지국 접속 정보를 파악하여 22일 우리 시외로 보내온 관내 참가자 166명 중 앞선 자진신고자와 중복되는 110명을 제외한 나머지 56명입니다. 이 중 43명은 오늘부터 검사에 들어갔고 1명은 타 시도에서 검사 중이며 12명은 검사를 거부하였습니다. 검사를 거부 중인 12명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하여 조속히 진단검사를 받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인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2단계로의 전국적 격상을 발표한 하루 만인 어제 다시 이번 한 주간 지금의 확산 추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3단계로의 격상까지 검토하는 매우 엄중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1일 확진자 수는 20일 324명에서 21일 332명, 22일 397명으로 증가폭이 커지고 있어 정부의 우려가 단순한 기후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단계로의 격상은 필수적 사회 경제 활동을 제외한 모든 일상 활동이 정지되어 우리 모두에게 치명적이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모두가 코로나19와 싸워야 합니다. 생활 속 방역 수칙 준수는 간단하지만 내 가족, 내 이웃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무기입니다. 나의 책임감으로 우리 모두를 지켜낼 수 있다는 시민의식으로 각종 검사, 조사, 조치에도 적극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3월 대구 경북과 5월 서울 이태원 위기를 지혜롭게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또 이겨낼 것입니다. 창원시의 위기 대응 능력을 믿고 함께 싸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휴원이 권고 대상이지 않습니까? 창원시에서는 오늘 오전에 전체 휴원한다고 자료를 달성했거든요. 한 단계도 높인 거라고 보는데. 예, 뭐 당연히 어린이집이 제일 고위험 시설이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긴급 돌보만 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게 있으면 보건복지국장. 네, 그 긴급 돌봄도 이제 한 70% 정도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이게는 차질이 없습니다. 현재 검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12명. 12명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오늘까지 검사를 안 받으면 내일 예. 바로 즉시 고발 조치가 예, 됩니까? 예. 그리고 그 안 받고 있는 그 12명에 대한 연락이나 이런 건 구체적습니까? 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명 이제 우리 진본에서 기지국으로 내려온 게 전화번호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말씀드린 대로 전화로 166명이 지금 내려왔고요. 통보는 243명이 내려왔는데 전부 중복을 떼버리니까 166명인데, 그래서 아까 전부 개별로 전화 연락을 해서 답을 하니까 이제 12명이 최종적으로 검사를 안 받겠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검사를 한번 고발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왜 안 받겠답니까? 그래서 뭐 어쨌든 자기는 증상도 없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검사를 안 받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집회 그 참석 유무하고는 관련인가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이제 기지국에서 이렇게 전부 전화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이렇게 부정할 수가 없는 부분. 그 시기에 그 장소에 있었던 걸 기지국을 통해서 파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사람도 아닌데 우리 이 동네 사람인데 그 시기에 그 시간대에 그곳에 있었다는 것은 거의 100% 집회에 참석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게 완벽하지 않은 게 버스를 타고 가신 분도 있고 KTX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참석하신 분도 있을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파악할 길이 없어요. 자진 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지국을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기지국을 통해서 받는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갔는지는 다 알 수 없지만 거기에 참석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상권, 이제 손해배상 청구 이 부분도 있는데 추후에 이제 만약 이분들에 의해서 만약에 뭔가 합의되면은 손해배상이나 그렇죠. 이분들이 검사를 거부했는데 나중에 이분들이 그 양성자로 되어서 주변에 피해를 끼친 게 확인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시간을 계속 드리는 거죠. 지금까지도 시간을 드렸고 오늘까지도 드리고 있는 거죠. 고위험시설 공사나 휴업 지원금은 이번에 답변을 나가는 건가요?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게 1차 때는 앞선 때는 나갔었는데 지금 예, 앞선 때는 이제 그 해보니까 너무 피해가 크고 해서 우리 창원시는 따로 휴업 지원금을 드렸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나중에 그 조치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2차 때는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나올지 아직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그때는 추경으로 예산을 지원을 하셨던 건가요? 저희들요? 네. 정부는 추경을 했고 네. 저희들은 일부 재난지원금, 그 다음에 예비비, 재난기금으로. 그 재난기금하고 예비비 이런 걸 총동원해서 했습니다. 그게 좀 남아 재난기금이나 예비비에 그게 조금 남아는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다 쓸 수가 없는 게 지금 태풍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태풍이 와서 피해가 생기면 또 거기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남겨놓고 있는데 그 액수가 크질 않습니다, 지금. 만약에 다시 지원해야 된다면은 저희들은 정부에서 좀 전적으로 부담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1차 때도 저희들이 어쨌든 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만 투입된 비용이 1,2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예산이 그거 되고 실제 시가 그 다른 사업을 하려고 따로 한 400억 가까운 빚을 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몰려 있습니다. 어제 교회 전체 예비국회 파악하고 혹시 계도 활동도 좀 나가셨었는지 궁금하고 계도 활동을 나갔을 때 이렇게 좀 저항을 한다든지 마찰이 좀 교회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어제 우리 오병렬 교회에 대해서 점검한데 전부 다 방역 수칙은 100% 준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도지사님의 그 행정명령서를 전달하는 과정에 마찰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수호교회, 시골교회에서는 좀 비대면 예배드리기가 좀 어렵다 하는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시골에 계시거나 소규모 교회 같은 경우 그런 이제 시설을 갖추기가 좀 어려운 게 있죠. 그리고 이제 교인들 중에서도 그것을 활용해서 예배를 볼 능력이 또 조금 준비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일부의 그런 문제는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항거나 마찰을 빚을 기회는 없었다라는 거죠. 예, 없었고 이제 어제 갑자기 비대면 전환하는 바람에 좀 당황하는 기세는 좀 있었습니다. 당황하고 이제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교회들은 일부 있습니다. 민주노총 있으면 오늘 확진이 한 명 종가에서 오늘 발표가 났거든요. 창원에도 보시면 참 현재까지는 특별한 게 없고요. 잘 챙겨 보겠습니다. 그것도. 자,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므로 오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직전에 소장님 특별히 뭐 당부하시는 말씀들이 있으면 한 말씀 더 하시죠. 아무튼 너무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 의식이죠. 그거를 꼭 좀 철저히 지켜달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부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마스크를 쓰면은 그 감염이 있는 사람과 감염이 없는 사람이 두 사람이 다 마스크를 쓰면은 감염이 될 수 있는 확률이 1.5%입니다. 그거를 꼭 좀 우리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98.5%가 줄어든다는 얘기, 검량하면. 마산보건소에 저희도 마산에 잡무가 많이 생기는 건데 지금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다 외지하고 연관되는 일이 많거든요. 친척들 방문이라든지 외지 방문이고 저희들이 또 서울이나 경기도 저 방문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 좋지만 그것도 좋고 그다음에 외지인을 방문한다든지 외지인을 만나는 것 자체를 좀 하지 않았으면은 물론 뭐 집안 사정이라든지 이런 일도 있겠지만은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영상 통화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당분간은 접촉을 좀 피했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마 우리 언론인들께서도 잘 느낌으로 아시겠지만 지난번 우리가 2월 3월 4월에 창궐할 때는 성산구를 중심으로 하고 대구 지역 접촉자들과 관련해서 성산구 중심으로 환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확진자. 근데 이번에는 또 서울 경기를 방문한 자나 또 8.15 집회에 참석한 거나 이렇게 해서 주로 하포구와 마산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에는 마산보건소가 좀 더 고생을 하고 지난번에는 창원보건소가 아주 고생을 하고 두 보건소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